오늘은 8월 6일, 삽목 시작부터는 68일 차고 포도를 상토에 심은 날부터는 36일 차예요. 상토에 심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작았는데 한 달 만에 엄청 컸어요. 잎도 엄청 건강하죠. 뿌리도 삽목 화분에 가득 찼고요. 오늘은 부직포 화분에 분갈이 할 거라서 이렇게 튀어나온 뿌리는 전부 끊어줄게요. 흙 위로도 뿌리가 보이네요. 지금이 이미 8월 초라서 하루라도 빨리 분갈이해야 내년에 포도가 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부직포 화분에 옮겨 심어도 됐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늦어졌네요. 바로 옥상으로 가져가서 분갈이 하겠습니다. 옥상에 왔고요. 일단 어떻게 심을지 대략 위치를 볼게요. 어떻게 심는지는 취미로 포도 키우기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빠르게 심어 볼게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부직포 화분이 제가 이번에 제작한 부직포 화분이에요. 최종 제품 나오기 전에 중간 버전에는 몇 나무를 미리 심어봤었는데 최종 제품에 심는 첫 나무는 이 포도나무가 당첨이 됐네요. 상토를 조금 채우고 삽목 화분을 통째로 넣어서 심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줬고요. 화분 옆면을 잘 주물러서 뿌리를 화분에서 떼어준 다음에 나무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뒤집어서 잽싸게 심어주겠습니다. 이제 상토를 마저 채우고 지지대도 미리 꽂아주고요. 물 주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갈이하고 물은 꼭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40리터 부직포 화분에 20리터만큼 흙을 채웠으니까 물은 10%인 2리터를 줘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500ml만 줄게요. 실내에 있던 나무라서 55% 차광막 아래에서 2주 동안 적응시킨 다음에 직광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 영상은 삽목 시리즈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이후에 키우는 방법은 취미로 포도 키우기 시리즈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8월 8일, 삽목 시작부터는 70일 차고 무화과 비에나를 재삽목한 지 27일 차예요. 재삽목하면 성공률이 15%밖에 안 됐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성공했어요. 이렇게 눈이 잘 트였고요. 뿌리도 잘 나왔습니다. 빠르게 꺼내볼게요. 뿌리가 여러 군데서 잘 나오고 있네요. 삽목 화분에 아래에서 두 번째 구멍까지 미리 상토를 채워놨고요. 상토에 심고 물을 충분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랑 포도 삽목은 100% 성공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제가 거의 400번 삽목하는 동안 가장 많이 삽목한 게 무화과랑 포도예요. 그래서 안내드렸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계절에 상관없이 품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가끔 보면 겨울 삽목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겨울 삽목이 더 잘 돼요. 그거 다 틀린 얘기고요. 방법이 잘못돼서 삽목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실내는 겨울에 햇빛이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삽목을 하시면 언제 하셔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초겨울이 되면 삽수 구하기 좋은 시기가 되는데 원하는 품종 있으시면 삽수를 구해서 잘 보관했다가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때 삽목하면 되세요. 삽수 보관 방법도 겨울에 올려볼게요. 이제 이 무화과 포도 삽목 시리즈는 여기까지 해서 방법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고요. 겨울쯤에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삽목하고 7개월 만에 무화과를 성목으로 키우고 열매 수확까지 할 수 있는지 삽목부터 수확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날짜별로 몇 월 며칠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저랑 거의 동시에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00% 성공하는 삽목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식물 종류에 상관없이 삽목을 성공하는 핵심 원칙은 4가지였죠. 삽수는 15에서 20cm 내에서 최대한 길게 준비하시고요. 삽수 상단을 락발sam으로 막아줬고요. 아래쪽은 눈을 다 제거하고 맨 위에 하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삽목은 꼭 대립질석, 그러니까 입자가 큰 질석에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웬만해선 삽목 실패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기에 식물별로 약간의 팁을 추가하면 무화과는 아래쪽을 평평하게 자르고 락발sam으로 아예 막아버렸고요. 포도는 락발sam으로 막지 말고 대각선으로 자르라고 말씀드렸었죠. 순서대로 보면 먼저 삽수 아래쪽을 단면이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5시간에서 48시간 물올림을 해주시고요. 희석한 과산화수소수로 소독해주세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소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에서 10분 정도 삽수를 말렸다가 삽수 위쪽에 락발삼을 발라주세요. 무화과 삽수는 삽수 아래쪽도 막아주시고요. 1시간 동안 락발삼을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소독한 커터칼로 눈을 제거해주세요. 맨 위에 눈 한 개만 남기시면 되고요. 무화과는 맨 아래쪽에 옆면에도 상처를 내주시고요. 이제 질석에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때 삽목화분에 위에서 세 번째 구멍보다 아래로는 삽수가 깊게 심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물을 충분히 주시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고 물만 주시면 됩니다. 보통 삽목하면 물 관리가 어려운데 이 방법은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준 물은 화분 받침으로 다 흘러나오거든요. 물론 삽목화분의 5레벨, 그러니까 화분 옆면에 있는 구멍 중에 제일 아래쪽 구멍보다 물이 높게 올라오면 안 돼요. 만약에 물을 많이 줘서 화분 받침에 물이 너무 많으면 그냥 화분 받침에 있는 물을 버리면 되니까 물 관리가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죠. 이렇게 관리하면서 눈이 트든 말든 잎이 나든 말든 화분 표면에 뿌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삽목 방법을 요약해 봤고요. 실제로 하실 때는 이전 영상들의 자세한 방법들을 전부 보여드렸으니까 영상 틀어놓고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이전 영상 링크는 전부 남겨놓겠습니다. 보너스로 지금까지 삽목 영상에 나왔던 나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성공했던 피오프레토 무화과는 지인분께 선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비에날은 9월 12일 105일 차에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상토에 심은 지는 36일 차인데 완전 가분수로 자랐죠. 잎을 보면 이 품종이 무늬가 있는 품종이라 이런 무늬는 원래 있는 무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영양 결핍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비료도 안 주고 상토만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양분이 부족한 시점이 됐어요. 사실 일주일 전쯤에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시기를 놓쳤어요. 요새 부직포 화분을 많이 주문해 주셔서 1200개 제작한 게 곧 품절 위기예요. 화분 받침 중형은 벌써 품절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화분 제작을 논의하느라 정신이 좀 없네요. 그래서 이제서야 5리터 화분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식물 키우다 보면 가끔은 좀 게을러질 때가 있는데 가끔은 좀 게을러도 괜찮아요. 태어나고 한 달간만 물 줄 때 무게도 재서주고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식물이 알아서 잘 크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저희를 위로해 줄 거예요. 힘들 때는 게으름도 좀 피고 다소 소홀해져도 식물은 다 이해해 줄 거예요. 물도 못 주고 관심도 못 줘서 조금 목이 마르면 처져 있다가도 다시 물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잎을 꼿꼿하게 들고 생기가 넘칠 거예요. 이런 식물의 생명력을 느끼는 순간들이 식물을 계속 키우고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저도 가끔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다시 마음 굳게 먹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올해 질석이랑 삽목화분 검증한다고 유튜브 찍기 전부터 삽목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나무들을 전부 다 주인을 찾아서 멀리 보냈는데 이 비에날만큼은 겨울 동안에 제 곁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게 추분, 그러니까 9월 21일부터 춘분, 3월 21일까지 겨울 기간이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옥상 식물들이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자주자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이 나무가 잘 지내는지 구독자분들께도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는 9월 13일 삽목 106일 차고 부직포 화분에 심은 지는 39일 차인데 이미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화분 접었던 것도 다 펴고 상토를 끝까지 채웠고요. 이 맨 위쪽도 이미 순마개를 끝냈어요. 열매가지도 많이 자랐고요. 지금 이 눈이 열매가지의 첫 번째 눈이에요. 내년에 이 눈에서 새로 열매가지가 자라고 포도가 열리겠죠. 물론 올해 이 눈이 꽃눈으로 분화가 됐을 때 얘기인데 눈이 작은 걸 보니까 아직 꽃눈으로 분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9월이라 아마 이 눈은 꽃눈 분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게 1년 차에 한해서는 이 영구가지에 있는 눈에서도 내년에 포도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포도 키우기 시리즈에서 올 겨울 전정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확실치는 않지만 눈이 꽤 통통해 보이는 게 꽃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뭐 8월 초에 심어놓고 그 다음에 포도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게 사실 좀 양심도 없는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내년에 포도가 열리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화과 포도 삽목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화과 삽목은 이번 겨울에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